네, 안녕하세요. 지인의 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GLC 302를 타고 한번 제가 일렉트릭 모드를 설정을 해서 주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곳은 하겨울역 SBA 아카데미 앞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해피차저 완속 충전기고요. 제가 약 한 1시간 전에 이 차를 이곳에 세워두고 완속 충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금 충전이 되고 있을까요? 네, 한 1시간 25분간 충전을 했고요. 9kW대 전력을 유지하면서 또 금액은 또 4,162원을 넘어서고 있네요. 제가 몇 퍼센트 충전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차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전비는 kW당 2.3km 갈 수 있다고 하고요. 휘발유로 간다 하면은 리터당 9.4km의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더니 25km라고 나와 있네요. 유럽의 경우는 50km라고 나와 있는데, 국내는 이보다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차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클러스터에 86% 지금 충전이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86%가 충전됐다고 하면은, 시동 버튼을 눌러볼까요? 위에 배터리를 보시면 41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 충전이 되면요, 몇 킬로미터 주행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LC 302의 전기 충전구는 이렇게 우측 범퍼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충전기에 충전할 경우 이렇게 후면 주차를 해야 충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99% 충전이 됐습니다. 약간 1, 2분 정도 뒤면은 100% 충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겨울역부터 김포 현대 아울렛까지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100% 충전하고 나니까 클러스터 상에 47km 전기 주행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음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김포 현대 아울렛.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김포 현대 아울렛.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적지 검색.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김포 현대 아울렛. 항목을 선택하세요. 네, 이렇게 대충 나왔네요.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이제 네. 무엇을 일단은 에어컨을 오토로 설정을 하고요. 온도는 최대한 납득이 갈 정도 한 21도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하겨울역부터 목적지까지 약 43km 걸린다고 해요. 43km 주행한 이후에 클러스터 상에 남아있는 배터리의 잔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일렉트릭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어떠한 엔진음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충전을 하면서 들었던 비용이 약 한 5,000원 정도고요. 주차가 4,100원이면 0%에서 100%까지 하겨울역 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대략적으로 10,000원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50km에 맞춰서 주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벌써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3km가 빠진 44km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GLC 302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엔진과 모터의 최대 토크가 생각보다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주행할 때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주행할 때나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나아가는 이 가속 성능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편이거든요. 지금 목적지까지의 남은 주행거리는 38km이고요 클러스터 상에는 40km 정도 전기 주행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막히는 구간을 통과하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키맵을 활용하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오늘 이 테스트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순정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여기서 만약에 주행 보조를 실행하게 되면은 차가 얼마큼 스스로 주행할지 한번 볼까요? 한 50km 정도로 맞춰놓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클러스터에 지금 초록색 스티어링 휠 아이콘이 뜨는데요, 이때는 차로 중앙 유지 보조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가다소다를 반복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차가 알아서 스스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앞차와의 간격은 제가 가장 멀리 설정을 했습니다. 시속 한 17, 18km 정도를 오가면서 주행하고 있는데, 네, 방금 전에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나왔죠. 그렇지만 이 구간은 워낙 상습 정체 구간이라서 운전자의 운전 개입보다는 오히려 차량이 알맞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주행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발목의 피로가 올 수 있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주행 보조에 의존하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행 보조는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전방 주시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제가 스티어링을 뗀 지 오랜 시간 지나도 경고는 따로 올리진 않고요, 제가 알아서 잘 주행하고 있습니다. 몇 초 아니면 몇 분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저속에서는 차가 알아서 조향을 해주고 있네요. 약 200m 전방 동부 간선도로로 동부 간선도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200m 전방에 동부 간선도로로 빠지는 입구가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차량이 알아서 스스로 서서히 서행 주행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속 50km 정도에 맞춰놨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에 일단 맞춰놓은 상태이고요. 앞차와의 간격은 최대한 멀리 설정했습니다. 왜 앞차와의 간격을 멀리 설정하면 좋은가? 가장 큰 이유는 갑작스럽게 끼어들 수 있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차선에 있는 차량을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제 경고가 나왔네요. 앞차와의 간격을 여유롭게 멀리 떨어놓게 된다면은 급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을 어느 정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이런 주행 보조는 나중에 운전자한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차의 주행 보조 성능에 대해서 운전자가 사전에 잘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앞차와의 간격은 어느 정도 잘 유지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입니다. 네, 경고가 한번 떴고 지금 계속 경고가 울리고 있고, 네, 경고가 나왔다가 해제가 되다가 갑자기 또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경고가 해제되면서 정상 주행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기 주행 가능 거리는 37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 차가 왼쪽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대응을 못하는 걸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주행 보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를 해야 되겠죠. 목적지까지 엔진 개입 없이
얼만큼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건데 변수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 변수를 이 차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차선으로 진입을 하게 됐고요. 약 한 4.3km 정도 직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km에 맞춰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앞차와의 간격은 가장 멀리 설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어느 정도 속도는 붙었기 때문에 경고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경고는 나왔고요. 헤더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헤더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렇게 스티어링을 잡으라는 경고는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경고가 나오면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살포시 꽉 잡아야 이 차가 지금 제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구나 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경고가 해제가 되고요. 남은 주행거리는 36km인데 지금 클러스터의 남은 전기 주행 가는 거리는 33km입니다. 지금 공조장치는 21도로 설정을 해놓고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나가면서 지금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손을 떼보면 벤츠의 전반적인 주행 구조 성능은 무난한 편입니다. 국내에 있는 여러 이 같은 간선도로의 커브 구간을 잘 대응하는 편이고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방식으로 경고가 나오고요. 스티어링의 주변에 빨간 손을 집어넣어서 좀 더 내가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픽이에요. 운전자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래픽입니다. 경고음을 조금 더 강력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은 있어요. 네, 확실히 다른 벤츠와 마찬가지로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은 비상정지 작동 중이라는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이럴 때는 차가 알아서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아까 전에 전기주행 가는 거리가 29km였다가 지금은 30km로 늘어났거든요. 생각보다 불규칙한 노면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노면 소음이 그렇게 차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의 RPM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클러스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이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벤츠의 이 GAC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의 RPM도 친절하게 잘 보여주고요. 또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모터 출력의 설정도 클러스터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차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강변블로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는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서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하계울역부터 강변블로 오면서 100%였던 지금 배터리 충전이 약 한 60%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의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전기 모드로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쪽지까지 남은 주행 거리는 31km인데 전기 주행 가는 거리는 25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갑니다. 지금 강변 북로로 갔다가 다시 다리를 타고 올림픽대로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벤츠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운영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아쉽습니다. 벤츠의 내비게이션이 좀 더 효율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췄다면은
전기 약 500m 주행만으로 충분히 오른쪽 방향입니다. 하계월역부터 김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비게이션만 조금 속력을 본다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객들도 좀 더 효율적인 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지까지의 남은 주행거리는 29km. 지금 클러스터에 나와 있는 약 전기 200m 주행 가는 거리는 올림픽대로 23km 입니다. 동안 방면 네, 올림픽대로 2차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28km, 전기 주행 가는 거리는 22km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가 전기 주행 가는 거리보다 6km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부지런히 더 가보죠. 지금 시간이 11시 22분인데요.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차량 통행이 아주 많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전기주행 가는 거리가 올림픽대로에 진입을 했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요. 22km를 맞추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어댑터를 활용해서 급속 충전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고요. 순수 전기차 오너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아니면 완속 충전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그 인프라가 주유소만큼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오너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활용해서 어댑터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넉넉하게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도심 주행을 하고 전기가 다 떨어지면은 휘발유 주행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막히는 서울 도로를 주행하면서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남은 전기 주행 가는 거리는 20km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은 있어요. 지금 배터리 상황을 보니까 벌써 제가 배터리 절반을 썼네요. 남은 거리가 26km인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전기만으로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다면은 그로 인한 성취감은 아주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반포대교 구간을 지나게 되고요. 남은 전기 주행 가는 거리는 18km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정체가 조금 풀렸는데 속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너무 속력을 내지 않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는 22km, 전기 주행 가는 거리 표기는 15km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시내 주행은 무난히 전기 주행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을 건너가고 있고요.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 거리는 18km, 전기 주행 가는 거리는 13km로 나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 거리와 전기 주행 가는 거리 차이는 약 한 5km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한 25km 이상은 더 주행을 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100% 충전을 할 때는 이 차가 25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 하계월역부터 시작해서 강변북로를 거치고 이렇게 올림픽대로로 오면서 주행하고 있는데도 전기 주행이 가능하다. 그 점은 어떻게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GLC 302한테는 고맙게 느껴질 수 있겠죠. 네, 금세 남은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10km로 나와 있고요. 지금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 거리는 16km라고 나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활용하면은 제가 지금 D-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 이 D- 모드가 이 차의 회생제동 설정을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우측 합류 도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일반적인 모드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회생제동에 대한 에너지 도움 없이 지금 주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한번 주행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을 D- 모드로 하니까 가속 페달을 밟다가 살짝 떼면은 네, 이렇게
차지 게이지가 약 한 3분의 1 정도 채워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너무 울컥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네, 지금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12km이고요. 전기주행 가는 거리는 7km였다가 이제 6km로 떨어졌습니다. 남은 주행거리 10km, 전기주행 가는 거리 5km입니다. 개화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남은 거리 9.4km입니다.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보다 운전 습관이 좋으신 분들이 이 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전기주행만으로도 50km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7.5km 정도 주행거리가 남았는데 클러스터상 전기주행 가는 거리는 2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은 거리 6.4km, 전기주행 가는 거리는 2km입니다. D- 모드로 전기주행 가는 거리가 1km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회생제동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전기주행 가는 거리가 0km가 됐는데 일렉트릭 모드는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제 일렉트릭 모드가 해제가 됐습니다. 약 700. 목적지까지 4.2km 남은 상황에서 전기 주행 가능 모드는 해제가 됐고요. 이제 자동적으로 컴포트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행하면서 가장 크게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벤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고객과 전기차 고객을 위해 좀 더 효율적인 내비게이션 안내 세팅을 했다면은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전기 주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벤츠가 국내 여러 IT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친환경차에 맞는 내비게이션 시스템만 갖춰진다면은 많은 분들이 벤츠를 또 구매를 할 때 내비게이션에 대한 걱정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